네, 안녕하십니까, 캠벨입니다. 제가 한 몇 달 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군대 갓 전역하고 캐디로 일했던 썰 영상이 있었죠. 그 이후에 부동산 창업 컨설턴트로 일했던 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군대 갓 전역하고 캐디로 한 9개월 동안 거의 한 3천 중반대를 벌었었어요. 지금은 그 돈이 없지만은 이제 거의 캐디를 그만둘 때 부자 손님들을 만나고 부동산으로 돈을 그렇게 벌었다던데 얘기를 들었어요. 평생 캐디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부동산이 돈이 된다고? 약간 캐디 할 때도 좀 무대뽀로 일단 가서 면접 보고 한번 일해보자 이렇게 일단 들이밀고 해가지고 부동산계의 메이저리그는 서울 아니겠나 이러면서 서울행 그냥 버스를 무작정 끊고 올라갑니다. 뭐 3시간 남짓하는 시간 동안 알바천국을 검색합니다. 또 알바천국이에요. 거기서 부동산을 딱 검색해서 거기에 또 이제 구인 광고를 보고 영화처럼 그냥 거기다가 전화를 걸어서 저 지금 면접 보러 간다고 그렇게 약속을 잡았어요. 그렇게 첫 번째 시도는 일단은 끝났죠. 바로 또다시 알바천국에 봐가지고는 보니까 강남에 어디 T 부동산이란 곳에서 또 사람을 모집을 하더라고요. 역시 부동산계의 메이저리그는 강남이지. 뭔가 제대로 된 부동산 쪽에서 나도 이제 일할 수 있는 거를 배울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에 차가지고 간 거죠. 사람들 보니까 완전 정장 딱 멀끔하게 입고 가가지고는 면접 보는데도 따로 있고 사장실 따로 있고 그날 바로 방을 알아봅니다. 하루 만에 어떻게 진짜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급하게 했던 건지. 저는 그냥 아파트 매매 중개 이런 걸 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는 창업 점포 매매 중개를 하는 거였어요. 하고 자리를 알아봐주고 그런 거거든요. 제가 거기서 했던 일은 매물 작업을 하는 일이었어요. 네이버나 다음이나 지도를 검색해서 가게 전화번호가 나오면은 거기 전화를 걸어서 가게에 대한 정보를 얻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엑셀이었나? 거기다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평수는 몇 평. 이제 집에서는 나올 때 공인중개사 공부하려고 책도 샀고요. 인강도 샀고 공부를 하면서 근데 하는 일은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가게 한창 바쁜데 전화를 그렇게 걸어서 꼬치꼬치 물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게의 예민한 정보들을 알려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장들이나 그 정보를 알지 사장 가게 없는 경우도 많고요. 권리금이 그냥 대충 부르잖아요. 1억 7천만 원, 5천만 원. 저희 또 그걸 받아 적어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라 이런 식으로 그냥 지르는데 그렇게 수많은 매물 중에서 진짜 팔 사람은 권리금을 조금씩 이제 떨구면서 팔 사람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 냄새를 맡아가지고 권리금을 또 깎고요. 그런 A급, S급 물건들을 이제 점점 더 쌓아 나가는 거예요. 또 전화만 돌리는 게 아니고 그 지역 근처로 가가지고 점포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혹시 가게 이런 부동산에 내놨냐고 이러면 사장님 뵐 수 있을까요? 아마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은 이런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예요. 가게 내놨냐고. 그때는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하라니까 12월부터 거의 3월, 4월 못해도 넉 달 이상은 했네요. 4개월 동안 이 부동산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따로 수익은 없었어요. 계약을 한 건도 달성하지 못했거든요. 100% 인센티브제랄까? 여기서 얻는 거는 점심 저녁 밥값. 언젠가는 계약을 쓰겠지. 그 일을 했던 거는 미래에 대한 부자가 될 거라는 그런 희망, 계약이 쓰여지기만을 바랐어요. 돈만 본 거죠. 나중에 팡팡 터질 거다. 팀장님은 희망, 꿀발린 소리만 계속해요. 근데 돈을 안 들이면서 매물 작업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그만두고 나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부러진다고 표현을 하던데 매물은 그대로 그 데이터는 점점 쌓이잖아요. 신입들이 계속 부러지면서 계속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나같이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 쓰는 거예요. 약간 이빨린 소리 하는 사기꾼들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계약을 쓰겠구나, 계약을 쓸 수 있다 그러면 못해도 돈 얼마 떨어지니까 조금만 버텨봐라. 지금 겨울이라서 시장이 얼어서 구매자가 잘 안 나온다. 이러면서 팀장님 손님이 없는데 구매자가 없는데 계속 매물 작업을 시켰어요. 일 시작하면은 커피숍 가서 미팅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봐라. 이런 멘트를 날려봐라. 그런 거 교육하고 또 나름 회사라고 있는 연말 행사까지 돼서 시상식도 하고요. 그리고 신입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일한 지 얼마 안 된
애한테 뭘 믿고 가게를 맡기느냐 이러면서 명함을 파는데 명함 처음에 직급이 과장이었어요. 정장 같은 거 딱 걸치고 아무것도 없는데 방금 일 시작했는데 과장 소리 들으니까 나는 내가 막 뭐라도 된 것 마냥 뽕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오래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같이 일하던 그 당시에 저보다 한 3살 많은 형님이 계셨는데 그 형님이랑 그래도 친하게 또 막 술 한잔 하면서 끈끈하게 지내면서 언젠간 계약 쓰겠지. 나도 계약 못 쓰는데 저 형도 계약 못 쓰니까 서로가 바보가 바보를 보면서 의지를 하면서 그렇게 희망 부문을 견뎌내고 해왔어요. 계속 회사만 신경 쓰면서 계약도 못 쓰고 돈만 계속 까먹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내 스스로 너무 피폐해졌어요. 좀 쪼임 당하는 게 있었거든요. 하루에 물건을 몇 개 못 따면은 남아서라도 막 따고 또 전화 걸었던 가게에 전화 걸어서 권리금을 깎고 그렇게 계속 A급 물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영업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이 됐어요. 할당량을 채워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 돈은 못 벌고 까먹고만 있어요. 그러던 한 4개월 차 되던 어떤 날이었어요. 진짜 피폐하게 살았죠. 반지하방에서 일요일이었는데 반지하방이어서 박지도 않아요. 어두컴컴합니다. 그때가 오후 2시였는데 그때 피부도 막 벅벅 끓고 피부병도 있고 그때 더러운 손으로 막 눈 만지고 이러니까 눈병도 났었어요. 눈곱이 엄청 많이 꼈었는데 오후 2시가 되도록 아무도 연락 오는 사람이 없고 자다가 깼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눈곱이 하도 껴가지고 배는 고픈데 빛도 잘 안 들어오는 반지하방에 딱 누워서 깼는데 카톡이 아무도 안 와있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그때 뭔가 머리를 탁 스치고 지나간 게 있었어요. 그때 삶이 참 불행하다 느껴졌습니다. 돈 벌러 왔는데 돈도 못 벌고 인간관계는 완전 단절이 되는 것 같았고요. 있는 사람이라 해봤자 같이 일하는 팀원, 계속 계약 쓸 거다 하고 얘기하는 팀장님, 물론 서울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잘 안 만나죠. 일하느라 바쁘니까. 그리고 연락 오는 친구도 없고요.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때 느꼈어요. 돈보다 중요한 뭔가가 있구나. 돈이 다가 아니구나. 지금 나는 행복하려고 일하러 올라왔는데 난 너무 지금 불행하다. 너무 외로웠어요. 진짜 외로운 싸움과도 같았고 군대 때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군대 때는 막 다 같이 막 고떠들고 그랬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외롭고 아프고 고독사 할 것 같고 우울하고 우울증 걸렸던 게 아닌가. 이제는 돈이 다가 아니란 거를 스스로가 느끼고 나니까 더 이상 거기서 남아서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당장 행복하고 싶은데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과도 같았고요. 그래서 일요일 다음날 월요일날 회사에 가서 저 그만두겠다고 무슨 일 있냐 또 이제 설득이 시작되는 거예요. 병원에는 가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우울증이란 걸 심각하다. 난 지금 우울증 걸렸다. 좀 쉬고 싶다.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회사를 얘기했는데 그때도 대표님은 저를 설득했어요. 나도 사업 안 될 때 우울증 걸려봐서 안다. 그거 약 먹으면 괜찮아진다. 이러면서 지금은 힘든데 좀만 더 참고 이겨내라. 뭐 그런 저를 또 이용해 먹으려고 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내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더 일하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그거는 완전 나한테는 조언이고 희망을 주는 말이 아니었고 폭력 같았어요. 그냥 그 사람은 뭐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겠죠. 격려하는 말이었고 근데 저한테는 그게 폭력과 같이도 느껴졌어요. 점점 더 확실해졌어요. 그만둬야겠다고.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학교를 복학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복학할 때까지 영어 공부나 하면서 그렇게 서울살이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돈이 먹고 사는데 중요하다. 맞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있어야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건 알고요. 그게 또 행복과 연관되는 것도 알아요. 어느 정도. 근데 돈만을 쫓으면서 살다 보니까 돈 말고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돈 말고도 중요한 뭔가가 있다. 이건 알겠더라고요. 뭔가는 있었어요. 그게 저는 그 당시에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지독한 외로움을 겪으면서 사람 되게 그리워졌었습니다. 고향에서 친구 올라와가지고 같이 지내면서 재미나게 또 지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의 창업 컨설턴트로 일한 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